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올겨울도 한 번씩 찾아오는 추위의 기세 무섭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입소문을 타고 에어캡, 일명 뽁뽁이가 외풍을 막는 난방용 단열재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뽁뽁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반신반의하게 되죠.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에어캡의 진실과 함께 한파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온 용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YTN 사이언스 심재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추워졌는데요. 기본적으로 한파에 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안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실내 온도가 지속적으로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취약한 곳이 창문과 현관인데요. 이곳을 통한 열 손실량이 집 전체의 40%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가격이 싸면서도 설치가 간편한 창호 단열용품들이 인기인데요. 뽁뽁이라고 불리죠. 깨지기 쉬운 물품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에어캡과 방풍 비닐, 문풍지를 직접 붙여서 열 손실을 줄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트에서 단열용품을 좀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까? 고민이 되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취재팀이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새는 열을 얼마나 잘 차단하는지 측정하는 단열 시험을 했는데요. 공기층이 한 겹짜리 뽁뽁이와 두 겹으로 된 특수 뽁뽁이를 창문에 붙였습니다. 방 내부 온도는 20도로 유지시켰고 바깥은 영하 15도로 낮췄습니다. 방 안 유리 표면에 온도 측정 센서를 붙이고 2시간 뒤 온도를 쟀습니다.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곳의 온도는 13도, 하지만 두 겹으로 된 뽁뽁이를 붙인 곳은 16도, 한 겹짜리는 15.5도로 나타났습니다. 두 겹 뽁뽁이는 3도, 한 겹은 2.5도 정도 온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네. 실험을 진행한 연구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남측 창이라든지 이런 일사가 들어오는 그런 창문들은 가능한 일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를 피하는 방법이 가정에서 방안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이 에어캡이 단열에 효과가 있는 거군요. 또 한 겹보다는 두 겹을 붙이는 게 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또 한파가 오면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차가운 외풍을 차단하는 데는 어떤 제품이 좀 효과가 있었나요? 이 외풍 차단 실험은 방풍 비닐과 문풍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창문에 초속 5m의 강한 바람을 불어준 뒤 바람이 새어나오는 압력을 측정했습니다.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새는 압력은 7로 나타났습니다. 방풍 비닐로 막았을 때 새는 압력은 0으로 외풍을 100% 막아냈습니다. 네. 반면에 문풍지는 5로 외풍을 20에서 30%만 차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단열 필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에어캡들을 창호에다 많이 부착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전에 창호에서 들어오는 외풍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미를 완벽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나머지 요소들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네, 실험 결과를 보니까 그 이중 뽁뽁이를 창문에 붙이고 그 위에 이제 방풍 비닐까지 붙이면 정말 최고의 조합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방풍 비닐은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 잘 열지 않는 창문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한파에서 야외 활동 많이들 하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는 좀 더 또 발열 의류가 인기라고 들었습니다. 또 이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던데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흡습 발열식과 신체 반사 섬유 제품이 있는데요. 먼저 흡습 발열 제품은 우리 몸의 땀과 같은 수분을 흡수해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보통 울이라고 부르는 양털로 만든 섬유는 수분을 붙잡아두는 능력이 뛰어나서 비교적 많은 열을 발생시키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섬유 자체에서 습기를 흡수해 발열 현상이 일어나는 아크릴레이트라는 인공 소재를 이용한 발열 내입니다. 신체열 반사 제품은 신체에서 발생하는 체온에 의한 열을 다시 반사시켜 열을 보존하는 원리를 직물에 응용한 것입니다. 직물의 미세 기공 알루미늄 두 층이 인체에서 방사된 열을 다시 반사하고 직물 겉면의 미세한 공기층이
열 손실을 막아 보온 효과를 한층 높이는 원리입니다. 네, 발열 섬유에도 정말 흥미로운 과학 기술 현상이 담겨 있는 거군요. 여러 가지 좀 섬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발열 섬유가 있습니까? 인체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을 증폭시켜서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발열 기능 섬유가 있습니다. 인체는 10마이크로미터 부근의 원적외선을 방사하는데 이때 같은 파장을 내는 원적외선과 만나면 공명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가운데 증폭된 진동 에너지 중 일부는 자기 발열에 의해 열 에너지로 전환돼 발열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일부는 인체의 일부를 진동 자극해 신체 발열을 유도합니다. 또 태양열 에너지를 축적하고 이를 재방사해서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열을 저장하는 섬유가 있습니다. 금속 중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흡수시키는 물질인 탄화지르코늄과 산화지르코늄을 이용해 태양의 열 에너지를 축적시킨 뒤 이를 인체로 재방사하는 원리입니다. 고추에서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이 피부와의 마찰의 반응에 발열하는 의류도 있습니다. 또 섬유의 내피를 바늘로 긁어서 털을 일게 한 기모 가공 섬유와 충전재 사이에 복합 공기층을 만들거나 다층 구조로 공기의 손실을 막아 보온성을 높인 의류도 있고요. 온도에 따라 고체와 액체로 변환되는 물질로 보온력을 상승시키는 제품도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들도 좀 다양하게 생겨나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올겨울 날씨의 특징은 예년보다 포근한 가운데 강한 한파가 주기적으로 엄습한다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되고 또 나아가서는 기후변화에도 도움이 되는 뽁뽁이나 방풍 비닐, 또 발열 의류 등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한파를 극복하는 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